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졸업 입학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이 화훼 재배 농가에게는 대목 중의 대목인데요.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작황 부진이 계속된 데다 청탁 금지법 이후 소비가 급감하면서 이 농가에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 지역 꽃 집산지인 김해 원해농협 공판장. 예년 같으면 산더미처럼 쌓인 꽃과 중도매인들로 공판장이 붐벼야지만 이번 달 첫 경매에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대략? 출하량이 준 건 꽃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꽃농사를 짓다 지난해 딸기로 장목을 전환한 농가입니다. 계속된 작황 부진에 지난해 김영란법까지 통과되면서 이처럼 꽃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매출 급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따지면 예년에 비해서 70% 수준, 60% 수준 가격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나마 폭락했던 꽃 가격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청탁금지법 선물한도에 맞추기 위해 조화나 수입꽃을 쓰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매출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2주 이상, 많게는 이제 한 달까지 우리가 이제 시즌으로 계속 꽃이 이제 소비가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 열흘 안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소비 캠페인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무료 꽃 나눔 행사도 같이 또 시민을 상대로 또 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 속의 꽃 문화 확산을 위해서 꽃꽂이 강좌, 꽃꽂이 체험 행사는 최대 성수기를 맞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상이 전국 50여 개, 경남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진주에서도 기림상을 설치하기 위해 이미 제작까지 들어왔지만 막상 설치를 할 터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 악양면 한 공원. 돌로 만들어진 작은 조각상. 앞면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동 출신 위안부 피해자 고 정서운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입니다. 너무 동네가 많이 바뀌면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정표 하나 만들어줄래? 근데 그 이정표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기림비를 만들게 된 거죠. 경남에는 하동과 통영, 거제, 창원과 남해 5곳에 기림상이 있고 진주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립위원회가 모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주 시민 2,700여 명이 약 6천만 원을 모금해 최근에는 기림상의 형태가 제작됐습니다. 아픔을 우리 후세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 아픔에 우리가 위로를. 오는 3월 1일 3.1절에 제막식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 설치할 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설치 장소를 쉽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들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예정 부지가 정해지면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나갈. 기림상을 자체 제작하고 수기공원을 조성한 남해군처럼 위안부 기림상 설치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 가포고등학교 앞 공장의 소음 적발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학교 당국과 창원시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창원시가 정부의 유권 해석을 수용하지 않아 학교 측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가포고등학교 88m 앞에 위치한 금속 제품 가공 공장. 소음과 분진 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공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선 소음이 발생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두고 경남교육청과 창원시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영업 정지에서 시설 철거까지 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창원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보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교육청의 질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 교육부에 재질의를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7회째 단일회 소음 초과한 그런 상황인데 허가 취소 등 그 조치를 갖다가 해야 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해당 학교 측은 창원시의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61번이 나왔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80 이상 데시벨이 나왔다면은 뭐 지하철이나 뭐 그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에 해요. 교육청의 대응이 관건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식 인터뷰도 거절한 채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시와 김해시가 중요한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은 물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부산시는 1,200원인 경전철 요금을 1,300원으로 8.3%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금 인상한 시행 일자는 바로 어제. 그러나 어제 사람들은 종전 요금만 내고 경전철을 탔습니다. 경전철을 공동 운영하는 김해시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인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에 어떤 뭐 지자체에 대한 조금 불신이나 뭐 그런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행위이지 않나 그런 생각. 이번 일은 두 자치단체 간 불통에서 비롯됐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지난해 7월 요금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인상 시기와 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해 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해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돌렸습니다. 김해시의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개최 일정이 1월 중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못하고 2월 달에 개최하게 됐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서로 아마 약간 좀 뭐 일정 조정에 약간 좀 미스를 했던 부분은. 이유야 어찌됐든 연초 시행을 목표로 했던 경전철 요금 인상은 4월 이후로 무기 연기됐습니다. 경전철 운영비 국비 지원이 무산된 가운데 사업자와의 비용 보전 협상에서 적자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 소통이 안 되는 두 자치단체가 협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영하 2도, 진주가 영하 8도, 합천은 영하 9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1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대비해 옷차림을 두툼하게 하셔야겠고요. 기온은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긴 해도 기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고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습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창원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영하 2도, 창녕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거제 10도, 통영과 김해 9도, 창녕은 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까지는 찬바람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사천 10도, 삼천과 함양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거창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설된 경남 코트라 지원단이 입주해 수출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경영인의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의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등 적용합니다. B&K 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의 희망 두드림 특별 보증 대출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거창군 남하면 가청 경로당 회원들, 대곡마을 주민들, 무릉마을 주민들, 삼천포 삼포마을 주민들께서 각각 1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하면 아주마을 주민들, 무릉할머니 경로당 회원들, 상촌마을 주민들, 용동마을 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씩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남하면 월곡마을 주민들, 천동마을 주민들, 대야마을 정의성님, 무릉전통한과 생산부녀회에서 각각 1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하면 대촌마을 주민들, 신기마을 주민들, 거창군 남상면 괴하 경로당 회원들, 괴하마을회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씩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둔동 경로당 회원들, 둔동마을회 회원들, 송변마을회 회원들, 신기 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축구센터가 지난해 76개 팀 2,800여 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중국 프로축구 보우딩 축구단, 옌벤 축구단 등 해외 20개 팀 557명과 안산경찰청 축구단 등 국내 56개 팀 2,033명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용고 프로농구단인 LG 쉐이커스가 국가대표 조성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창원 LG 쉐이커스는 부산 KT와 트레이드를 통해 조성민 선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민 선수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씩 득점에 3점 슛 성공률이 37.3%로 높아 LG는 취약한 외곽 공격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